내 일생을 바꾼 365일 동안의 감사일기. 안녕하세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제니스 캐플런이 지었고요. 저자는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인 I Will See You Again을 포함한 다수의 책의 저자이자 유명 잡지 퍼레이드의 전직 편집장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나를 치유하는 최고의 선물은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에세이처럼 친근하고 소설처럼 흡입력 있게 전하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에 관한 책입니다. 감사에 대한 수많은 자기 개발서 중에 이 책처럼 실제 감사일기 쓰기를 통해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해주는 책은 없었습니다. 감사일기를 통해 변화하는 저자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줍니다. 책은 겨울부터 가을까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겨울은 동면, 한기 같은 것을 상징하는데 감사일기를 쓰게 되자 남편과는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봄으로 바뀌면서 감사하며 일하는 즐거움을 더 느끼게 되는 거고요. 여름에는 더 커지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매 순간을 감사로 누린다는 것으로 계절의 목차를 끝내게 됩니다.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슈퍼마켓에 갔다. 카트를 미는데 조지 미첼이 부르는 익숙한 노래 빅 옐로우 택시가 흘러나왔다. 나는 항상 읽고 나서야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애통한 가사를 흥얼거렸다. 어떻게 편곡을 하든지 이 곡의 가사가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밥 딜런 등 수많은 가수가 이 곡을 다시 부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거나 어떤 순간이 지나가 버리거나 꽃이 시든 후에야 내 곁에 아주 소중한 것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일이 얼마나 흔한지. 군대에 간 아들의 남아있는 난장판된 빈 방을 보며 또는 해외 이민 간 친구를 보며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요. 우리는 배우자가 베이컨을 갖다 주는 일 정도는 기본이라 생각한다. 이에 더해 배우자가 가장 친한 친구, 열정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주말의 놀이친구, 자녀에게 자신과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모, 저녁 데이트를 마련하는 사람, 조깅 파트너, 지속적인 지지자, 전문적인 조언가, 여행 친구가 되어주길 바란다. 참 내가 소울메이트도 언급했던가? 우리는 당연히 소울메이트도 원한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배우자에게 어떤 부분에는 고마워하면서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상한다. 남편이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지만 열정적인 애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을 때 아내는 화가 난다. 혹은 남편이 좋은 부모이긴 하지만 이웃의 다른 남편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다면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그 점을 의식하게 된다.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보다 관계가 더 악화되고 절망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거요. 존재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그토록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다. 나는 아이폰 6가 처음 판매되던 날 화려한 애플 판매점 근처를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갖고 싶어하는 기계로 대체하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모퉁이까지 구불구불 이어졌다. 애플은 아이폰 출시 3일 만에 1000만 대를 팔았다. 다음에 새 모델이 출시되면 적어도 그만큼의 사람들이 또다시 줄을 설 것이다. 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줄을 설지도 모른다. 아이폰이든 시리얼 그릇이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신제품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애가 타기 마련이다. 최신형은 항상 나옵니다. 최신품이나 명품이 자신의 근원적인 행복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크리스 나만의 심리학의 즐거움 책에서는 명품을 사는 행위는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브랜드의 의력으로 메우고자 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감사를 느낄 가능성이 큰데 우리 스스로 일이 잘 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당신이 실직하여 예전 동료에게 조언을 받으러 커피숍에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커피숍 앞에 도착했을 때 땅에 떨어져 있는 $20 지폐를 발견합니다. 돈 주인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으므로 지폐를 기분 좋게 자기 지갑에 쑥 집어넣습니다. 좋았어. 당신은 자신이 운이 좀 좋다고 느낍니다. 동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에 혼자 앉아 역시 혼자인 옆 테이블 남자와 담소를 나눕니다.
남자는 당신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말에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당신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의 경영자입니다. 당신은 애동료를 좀 더 기다리다가 세상이 당신 편이라는 느낌에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남자에게 내일 전화해보리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과 늦는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내일 만나서 가고 싶은 회사의 CEO가 보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거요. 커디와 그녀의 동료 2명은 이를 알아내려고 남녀 수십 명을 연구실로 초대해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영향력이 큰 자세,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자세나 영향력이 낮은 자세, 팔다리를 모으고 위축된 자세를 취하게 했다. 연구진은 그 이후에 지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다양한 호르몬 검사를 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2분 동안 영향력 높은 자세를 취한 사람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0%나 증가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는 약 25% 감소했다. 놀라운 결과였다. 팔의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경 내분비계가 변할 수 있다니 이뿐만이 아니었다. 영향력이 높은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좀 더 강력해진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2를 갖거나 주사위를 던져 2배로 따거나 전부 잃는데 $2를 거는 간단한 게임에서 모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몸이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요약하면 항상 기뻐하고 매 순간 감사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